연도마다 정년을 앞둔 공무원들에게 국내외 여행을 시켜주는데 내년 예산이 크게 늘었습니다.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행정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2순환도로 사업자와 광주시의 행정소송에서 법원의 조정이 최종 무산됐습니다. 다음 달 9일로 예정된 항소심 선고 결과가 주목됩니다. 어젯밤과 오늘 새벽 사이에 많은 눈이 내리면서 눈길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주말과 휴일에는 기온이 오르면서 추위가 다소 누그러지겠습니다. 올해 전복 생산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이상기온 탓도 있지만 양식장의 밀집화, 대형화도 주요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어제 농민들의 상경 시위를 원천 봉쇄한 경찰의 조치와 관련해 적법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2007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는 경찰의 원천 봉쇄가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는 겁니다. 농민회가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경찰이 또 시민들의 집회 시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첫 소식 송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광주도심에서 차량 정체를 일으킨 주범은 바로 농민과 경찰 간에 벌어진 물리적 충돌이었습니다. 쌀값 인상을 위한 서울 여의도 집회에 참석하겠다는 농민들의 길목을 경찰이 막고 나서면서 도심 곳곳에서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경찰은 농민 8명을 연행했고 이들을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하지만 농민들은 경찰이 애초에 상경을 하지 못하도록 막은 게 잘못이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경찰 책임자 와서 왜 도로를 막는지 이유를 대세요. 농민들이 이렇게 나오는 건 대법원 판결 때문입니다. 6년 전인 지난 2007년 11월 서울에서 열린 한미 FTA 반대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전국 곳곳에서 상경하려던 시민들이 경찰의 원천 봉쇄에 막힌 것입니다.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들에게 대법원은 다른 지역 집회 시위에 참석하기 위해 출발 또는 이동하는 행위를 함부로 제지하는 것은 경찰의 적법한 직무집행이 아니라며 시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상경을 못해 물리적 손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국가가 10만 원씩 위자료를 물어주라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에 대해 그때와 상황이 다르다고 말합니다. 그때와 달리 주민들이 버스가 아닌 개인 화물차로 상경해 다른 차량들의 운전을 방해할 가능성이 컸다는 겁니다. 버스로 한다든가 아니면 집단으로 상경한 것 자체는 저희들이 막지를 않습니다. 막지를 않는데 이거는 저를 야대가고 분명히 이신고 불법 시위를 하고 농민회는 민주주의의 초보적인 가치마저 보장받지 못했다며 경찰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집회 시위의 자유에 대한 논란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 지역 자치단체들이 정년을 앞둔 공무원들에게 예우 차원에서 국내외 여행을 보내주는 게 있는데 이 공로 연수 예산이 내년에 대폭 늘었습니다. 늘어도 워낙 많이 늘어서 배경에 뭐가 있나 하는 궁금증이 일 정도입니다. 정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내년에 광주시와 5개 구청에서 정년을 하는 공무원은 모두 130여 명입니다. 3, 40년간 근속한 이들을 위해 각 자치단체는 공로연수 차원에서 내년에도 역시 총 5억 2천만 원을 들여 여행을 보냅니다. 올해보다 정년 대상자는 3배 늘어난 반면 예산은 5.7배나 증가한 규모입니다. 1인당 여행 예산을 보면 광주시의 증가폭이 가장 크고 광주 광산구를 제외한 4개 구에서도 만만치 않게 예산이 늘었습니다. 여행비에 대한 특별한 기준이 없어 자치단체의 형편에 따라 국내외로 알아서 보내는 여행을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형평성 차원에서 내년에는 모두 해외로 여행을 보내면서 예산이 크게 늘었습니다. 제주도만을 보내기는 그렇고 해서 형평성을 하고 수준을 좀 맞춰서 내년에는 유럽까지는 못 해드리더라도 동남아 쪽은 해드려야 되지 않는가. 하지만 시기가 시기인지라 선심성 행정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수고한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선 국내 여행만으로도 충분할 텐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단체장들의 노림수가 있지 않냐는 겁니다. 선거를 앞두고 이제 공무연수 예산이 대폭적으로 높아진 거는 공무원들의 어떤 표를 의식한 단체장의 선심 행정이라고 충분히 볼 수 있는. 퇴직을 앞둔 장기 근속 공무원들을 예우 차원에서 배려하자는 취지에서 비롯된 공로연수 여행이
시행 시기와 맞물려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어젯밤 광주 전남 지역에 내린 눈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아침 8시쯤 담양군 남면 광조 인근 도로에서 시내버스가 배수로에 바퀴가 빠지면서 승객 7명이 다쳤습니다. 또 어젯밤 8시쯤에는 영광군 서해안 고속도로 상행선에서 7중 추돌 사고가 일어나 이 일대가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몸살을 앓는 등 광주 전남 곳곳에서 빙판길과 눈길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광주시청 야외 스케이트장이 내일 개장합니다. 나들이 계획 짜는 분들을 위해 주말과 휴일의 날씨 정보를 강예슬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꽁꽁 얼어붙은 드넓은 빙판이 손님 맞이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는 처음으로 선보이는 야외 스케이트장. 내일부터 2달 남짓 동안 운영되며 시민들에게 한겨울 색다른 경험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겨울에도 영상의 날씨일 때가 더 많은 광주. 야외 스케이트장이 유지될 수 있는 이유는 두꺼운 얼음판 밑에 있는 영하 15도의 냉매 덕분입니다. 기온이 영상권으로 올라간다고 해도 2대의 냉동기가 냉매를 계속 흐르게 해서 얼음의 온도를 일정하게 맞춥니다.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우리 광주의 명소 스케이트장을 만들었습니다. 주말 오후 옷차림만 따뜻하게 하신다면 스케이팅을 즐기기에 좋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내일 광주의 낮 기온은 5도로 오늘보다 2도가량 높겠습니다. 일요일도 비슷한 날씨 보이겠습니다. 다음 주는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도 안팎을 유지하겠고 낮 기온도 6도에서 9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MBC 뉴스 강예슬입니다. 제2순환도로 민간사업자인 광주순환도로와 광주시의 행정소송에서 법원의 조정이 최종 무산됐습니다. 광주고법은 양측의 입장차가 워낙 커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내년 1월 9일 항소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광주시는 이 순환도로의 자본 구조를 변경할 것을 명령했고 순환도로 투자는 광주시가 예측을 잘못해 발생한 손실이라며 감독 명령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었습니다. 폐기물 업체 예산 지원을 놓고 집행부와 대립하던 광주 서구의회가 추경 예산 전체를 부결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서구의회는 오늘 본회의 표결 결과 출석의원 과반을 넘지 못해 추경 예산 3,239억 원을 모두 부결시켰습니다. 예산안이 전체 부결된 건 유례없는 일로 연말까지 추경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내년도 예산 집행에 큰 파행이 우려됩니다. 전국 생산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완도 지역 전복 생산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바다의 이상기온 탓이 큰데 전복을 너무 빽빽하게 키우는 양식장 환경도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입니다. 바다에 전복 양식장이 빼곡히 들어서 있습니다. 지난해 완도 지역 전복 생산량은 7,900톤으로 전국 생산량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전복 생산량이 200톤가량 줄었습니다. 이상기온으로 바다가 여름철에는 저수온, 9월 이후에는 고수온이 지속됐기 때문입니다. 전복 자연 폐사율이 20에서 30%인데 평년보다 10%가량 늘었습니다. 여름 고수온에 비가 좀 적게 와서 평년 폐사보다 한 10% 정도 더 늘었습니다. 수산당국은 전복이 60에서 70% 이상 대규모로 죽은 곳은 완도 노화와 보길도 등 20여 개 일부 양식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양식장 밀집과 조류 소통 물량, 그리고 같은 어장에서 10여 년 이상 양식이 반복되면서 양식장 환경이 악화됐다는 것입니다. 전라남도는 일부 전복 양식장의 문제지만 다른 양식장도 몇 년 뒤 똑같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어민들을 상대로 현장 설명회에 나섰습니다. 자율적인 시설 축소와 적정 양식, 그리고 어장 휴식연제 도입 등을 홍보 교육하고 있습니다. 적정 밀도 사용하게끔 하고 그다음에 먹이량도 적정하게 가다가 트이지 않도록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수산당국은 전복 양식장 대형화와 밀집화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실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최근에 유행했던 여수 밤바다라는 노래가 있죠. 이 노래를 따라 여수를 찾는 관광객들이 많아지자 여수시가 밤이 아름다운 도시라는 주제로 축제를 열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나무마다 색색들이 입은 빛의 옷까지 새하얀 터널을 지나 도착한 호숫가엔 무지갯빛 물결이 일렁거리고 지나던 사람들은 추위도 아랑곳 없이 새로운 풍경을 사진에 담기 바쁩니다. 아이들도 너무 좋아할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즐기고 그랬으면 좋겠고요. 화려하고 이쁘고 크리스마스가 가깝게 온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여수 시내 한 복판에서 벌이는 빛의 축제 여수 빛놀이화가 시작됐습니다. 여수는 낮보다 밤이 아름답다는 주제로 내년 3월까지 계속되는 이번 축제는 겨울철 관광객들의 발길을 잡기 위해 여수시가 2억 8천만 원을 들여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전력난을 걱정하는 분위기도 적지 않습니다. 여수시는 축제장의 전력 소비량이 시간당 50kW 정도로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종전의 필라멘트 전과는 차원이 다른 이 전력도 많이 들지 않고 또 효율도 높아서 또 경북 청도나 가까운 보성에서도 빛을 이용한 겨울 축제를 하고 있어 여수만의 특색을 만들어가는 것 역시 남은 기간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다음은 희망 2014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광주 남구 광주대학교 총장 및 교직원 389만 2천 원, 광주 북구 광주 테크노파크 유동국 원장회 임직원 107만 원을 기탁해 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광주시는 도시철도 2호선을 지상 고가 방식에서 저심도 경전철로 바꾸는 내용의 기본계획 변경안이 국토부의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철도 2호선은 1조 9천억 원을 들여 오는 2024년까지 3단계로 건설됩니다. 광주시는 기본계획 변경안이 통과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와 실시 설계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2016년부터 공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광주지검 공안부는 이른바 귀태가 현수막을 내건 혐의 등으로 입건된 광주 북구와 광산, 남구 공무원 노조 간부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이들을 기소했는데 이에 따라 각 자치구들도 징계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 북구와 서구, 광산구 의회는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 철회 촉구 결의안을 잇따라 상정해 표결에 붙인 결과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시켰습니다. 반면 광주시의회와 전라남도 의회는 동일한 결의안을 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가결시키고 정당 해산심판 청구를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통합진보당 광주시당은 민주당이 사실상 박근혜 정부의 정당 해산에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심대평 위원장은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국가가 정책을 결정하면서 지방의 재정을 부담시키는 경우가 있다며 지방 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때 단체장의 협의를 얻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 주장에 동감한다고 밝혔습니다. 심 위원장은 중앙정부와 시도지사 협의회 간 협력적 기능이 있었다면 최근 취득세와 지방소비세 조정 문제 등 일련의 재정 배분 문제와 관련해 논란이 적었을 것이라며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간의 소통과 협의를 강조했습니다.